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개그맨 김미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건 뭐 개그맨이라고 불러야 될지 개그워먼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최근에 김미화 씨에 대한 근황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김미화 씨의 근황이 공개가 됐지 싶으실 것 같은데요. 김미아 씨 근황을 공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다음 같은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김미아 씨가 옆에 있고, 그리고 뭐 행색으로 봤었을 때도 약간 예술 쪽에 종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랑 같이 등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이가 저렇게 뜬금없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뜬금없이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숨기죠. 마치 이제 지가 개를 버리고 나서도 개를 버린 게 아닌 것처럼 양상 개버리니 개를 안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등산했다라고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문재인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겠어요? 바로 대번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거죠. MB 때 블랙리스트를 겨냥하고 올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주장에 따르면은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김미아 씨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이제 그 문화계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저희가 익숙한 얼굴도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방송하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일단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유치한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김미아 씨를 둘러싸고 전 남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법적인 분쟁의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미아 씨가 뭐 외도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혼외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웃기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애당초 일단 MB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문건 자체는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피해, 구체적인 그 문건대로 뭔가 피해가 이루어졌냐라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좀 적게 되거든요. 김재동 씨의 경우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MB 정부 당시에 뭐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MB 정부 때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또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윤도현 씨 같은 경우도 MB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방송 활동을 더 열심히 하셨거든요. 우리가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면 뭐 방송인이나 뭐 가수라고 한다면 블랙리스트 올랐다,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됐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냐? 아예 그냥 김재동이나 김미화 이런 사람들이 방송계에서 버려지다시피 그렇게 퇴출당하다시피 됐던 거는 무슨 뭐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에 자기들이 맞추지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실력이 딸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PD나 시청자들에 의해 가지고 버림받은 거, 그거를 뭔가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문건 자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좀 요주의 어떤 그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문건이 있기는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MB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미아, 문성근 등에게 배상을 하라라는 겁니다. 꽤 금액이 큽니다. 36명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원고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양심 없기로는 문재인이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환경부, 아예 그냥 환경부 장관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그랬던 인간이 김미아 씨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이번에 MB 정부가 블랙리스트 배상금 판결 내려라 나왔네, 옳았구나 잘됐다, 이참에 그냥 김미아 씨 만나가지고 등산한 것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게끔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이가 됐거나 그런 문재인이랑 같이 놀아나고 있는 김미아 씨가 됐거나
놀아놨다라는 건 아니죠. 같이 놀고 있는 김미아 씨가 됐거나 고놈이 고놈인 거예요. 또이또이한 인간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김미아 씨가 왜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양심의 털도 없는 짓거리겠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안산문화재단 대표로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무슨 뭐 채용을 담당했던 사람은 최종 합격 공고에 이메일 아이디가 마담 순학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설마 이게 김미아 씨일까 했는데 진짜 김미아 씨라서 놀랐다라고 그냥 꼴값을 떨고 앉아있죠. 무슨 뭐 김미아 씨인지 몰랐는데 김미아 씨라서 놀랐다. 이걸 뭐 누구 보고 믿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애당초 저게 그 대표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명문화예술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춘 사람, 국가 지자체 문화예술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최종 직급 4급 이상, 국공립민간법인 문화예술 기관 단체 관리자급 이상 직급 5년 이상 체질,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야 그래야지 지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쭉 한 4-5가지 정도 중에서 김미아 씨가 해당 사항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김미아가 뭘 했다고 완장을 쳐냐, 나한테 부시장직을 달라,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김미아 씨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김부선 씨라고 못하겠냐고요. 이런 식의 누가 보든지 간에 정권의 특수라고 할까요? 그런 이해관계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MB 정부한테 무슨 뭐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진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됐거나 김미아가 됐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김미아 씨를 둘러싸고 가만 보니까 이 논란의 정도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이재명 뭐 저리 가라 정도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도 가족 간의 그 불화나 뭐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김미아 씨도 그런 게 심각해요. 실제로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 남편이랑 이 법정 공방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했던 게 2004년부터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뭐 남편으로부터 뭐 저런 거를 뭐 당했다라는 건데요.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전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김미아가 내가 두 딸과 만남을 갖는 거를 방해를 했다. 그리고 13년 동안 못 보내고 지냈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걸었었는데, 저것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었던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혼하고 난 뒤에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이 됐거나 뭐 악의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김미아 씨가 이후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 뭐 전 남편이랑 뭐 그렇게 뭐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되겠습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 법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요게 이제 2018년도까지 김미아 씨랑 이 전 남편 둘 사이에 악연 아닌 악연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김미아 씨의 전 남편이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김미아 씨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폭로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김미아 씨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외도뿐만 아니라 무슨 뭐 혼외자까지 가졌고, 그 혼외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지우기까지 했다. 뭐 이런 식의 폭로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아 씨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혼외자가 됐거나 애를 지웠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원에 심지어 증거까지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 남편 측에서도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면은 그 애가 내 애일 수가 없다. 왜냐면은 내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가 내 애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제 남편 측에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게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2022년도 8월 달이니까요. 이번에 드디어 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김미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주장이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김미아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속되지는 않았고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했고요. 어떻게 집행유예가 될 수가 있냐? 구속을 시켜야지 라는 것이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냐? 무죄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일단 재판 결과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재판을 둘러싸고도 일단 남편 측에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따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남편이 뭐가 억울하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랑
놀아나고 있다라는 김미아 씨, 그리고 또 김미아 씨의 어떤 그 가족과 관련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김미아 씨가 자기 자리는 진짜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 쪽에 이렇게 서 계실 게 아니라 딱 그냥 문재인이나 이런 인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김미아 씨한테 가장 적합한 직책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